오바마 케어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을 하던가 갱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갱신을 하려거나 가입을 하려면 어쨌든 누가 어떤 조건을 주는지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컴일 것 같아요. 내 수입이 내 얼마냐.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료도 정해지고 그리고 어떤 플랜이 주어지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컴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떤 것을 인컴으로 잡느냐는 또 우리 여기 조이스가 있으니까 조이스가 설명을 다 해줄 것이고. 그럼 조이스님, 인컴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 인컴은 AGI, Adjusted Gross Income인데 그게 이제 사실은 MAGI죠. 그쵸.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Modified가 별로 적용이 안 돼서 그냥 AGI를 갖고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스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텍스 크레딧을 얼마를 받을까가 정해지는 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실 그러니까 MAGI를 잘 적용을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이 많지 않고 AGI를 대부분 쓰는데 그 많이 사용하는 그 캐러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가끔 가다가 자격이 안 돼서 메디케어를 못 드시고 오바마 케어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5월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인컴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배우자는 오바마 케어로 남아 있어야 되면 인컴을 이제 둘이 합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배우자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이게 텍스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요거를 넣어야 계산할 돼. 때는 넣어야 돼요. 나는 질문이 있어요. 네. 넣어야 내 인컴을 계산을 할 때 이게 2023년도 거를 우리가 지금 신청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2021년도 텍스 신고를 봐야지 우리가 AGI가 나오잖아요. No. 2022년은 아직 안 했잖아요, 텍스 신고를. 그 예상치를 하는 거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나는 질문이 그러면 이제 부부가 있고 아까 이제 그 만 몇천, 만 이천 불, 13,000? 버는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다 합친 하우스홀드 인컴을 그렇죠. 거기다가 넣는 거죠. 근데 자녀가 그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합쳐서 안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좋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나이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이제 나이는 사실 26세까지는 디펜던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텍스는 좀 다르죠. 따로 텍스 하는 게 보고할 때 좋겠다. 그렇지. 그 말인 거죠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 자녀가 인컴이 있다. 그렇지. 그럼 어차피 그러면, 따로 해야 네. 돼. 따로 하는 게 그러면 낫다. 따로 하시는 게 아니 많이 하는 게 더 불리할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는 게? 그러면 물론 인컴이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하는 떼어서. 게 낫다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러면서 그 인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인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인컴이 중요하다는 게 왜인지도 설명을 먼저. 인컴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하냐? 텍스 크레딧 때문에 중요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앞에 뭐 1,000불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인컴에 따라서 텍스 크레딧이 900불이, 950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내가 받는 인컴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 크레딧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50불만 내고 보험을 들 수도 있고 나는 950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풀 어마운트 다 낼 수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저기서 하나 또 네. 질문. 텍스 크레딧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텍스를 신고했을 때 마지막에 그거 말고. 빼는 거가 그러니까 언니. 정부 보조 말하는 거죠 정부 여기서는. 보조금, 서브시디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이 1,500불인데 정부가 1,000불을 내주고 내가 500불을 낼 그렇지. 수도 있고 그렇죠. 매달 그렇다는 거지. 매달 그렇다는 매달 거잖아요. 매달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어디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크레딧을 계산해서 텍스 보고할 때 다 그거를 정산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2014년 그때. 그러면 그 비싼 보험료를 누가 다 내고 나중에 받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바꿔서 나온 그 법이 매달 그냥 줘서 보험료를 낮춰서 그냥 그렇게 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만 텍스 보고를 하는 시점이 되면 정산이 되나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추정치로 하니까. 그렇지. 당연하죠. 에스티메이트보다
많으면은 다시 또 내라 그러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요. 에스티메이트 된 금액을 넣을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풀 크레딧을 다 쓸지 아니면 반만 쓸지. 그러니까 내 인컴이 변동이 많을 것 같으면 매달 풀 크레딧을 쓰시지 마시고 반 정도만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크레딧으로 받으시면 되지. 나중에 뱉어놔야 되는 돈이 많을 수 어, 있다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에이전트한테. 에이전트한테. 어.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회계사의 입장하고 에이전트 입장하고 컴플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앱솔루트리 맞는 얘기예요. 어. 맞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풀 크레딧을 다 그러니까 손님 100명이 계시면은 정말 99.99%는 다 100% 쓰셔요. 어. 반만 쓰시려 한 분은 한 한 분도 번도 안 없는데 나타나셔. 텍스 보고할 때 막 화내잖아. 왜 갑자기 이거 토해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그 100%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한테 막 화를 낸다고. 와와와와. 쟤네들이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이제 보험의 보조가 두 가지로 들어와요. 하나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거 하고 하나는 베네핏을 낮춰주는 거 하고 두 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할 때 인컴이 내가 얘기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잖아요. 보험료 거는 다 내야 돼요. 근데 이 베네핏을 더 주게 한 거는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실버 플랜을 얘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다 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내야 될 거면 그렇게 한꺼번에 이해만 하고 있다면 쓰는 동안에 베네핏은 좋은 거 쓰시라는 거죠. 자, 실버 플랜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골드도 있고 뭐 브론즈도 있고 중간, 이렇다는 중간치. 얘기인가요? 머리를 엄청 쓰고만. 어? 야, 중간치. 잠깐 다시 그러니까 설명. 플랜에 종류가 좀 있다는 다시 거야. 나못 알아들었어. 텍스 크레딧을 100%가 받을 수 있다. 어? 근데 100%를 다 쓰면 이분이 실버 플랜 같은 거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베네핏, 뭐 디덕터블도 낮고 뭐 코인슈런스도 낮고 막 이런 거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50%만 쓰면은 실버를 못 들어. 그러면서 골드로 가가지고 뭐 해야 되고 실버 플랜 이래도 베네핏이 달라져요. 그 안에서 디덕터블도 높고 내가 내는 아웃 오브 파켓도 높아져. 그런데 어차피 일단 보험- 좋은 걸 쓰고 보자. 내 말이 나중에 뱉어나더라도. 근데 나중에 뱉어내는 거는 프리미엄만 뱉어내는 그러니까 거야. 돈만 뱉어내면 그렇죠. 되는 거지. 그 베네핏은 벌써 다 받은 받은 거니까. 거니까. 자, 이걸 알아들으셨을래나 모르겠네. 이거 에이전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최대의 베네핏을 원하고 그러나 손님들이 다 그걸 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말 안 예, 해도 이거는 이제 꼼수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편법이에요. 편법. 자, 아니야. 이 얘기는 내가 1년에 내가 1년에 5만 불을 버는 사람이야. 5만 불을 버는 사람이면 오바마 케어를 들을 때 내가 선택의 폭이 있는 거죠. 이 보험도 단계가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보험, 중간 보험, 아주 좋은 보험. 그럼 아주 좋은 보험은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보험료가 1,000불이야. 아주 좋은 보험이. 그러면 1,000불 중에서 정부에서 500불을 내주고 내가 500불을 내는 상황이야. 그런데 나도 500불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되니까 중간만 가는 보험을 들자. 그러면 그게 700불로 떨어져. 정부에서 받는 돈도 350불이지만 내가 내는 돈도 350불로 떨어져. 그럼 350불도 내가 비싸다. 그러면 나는 아주 그냥 나 건강해. 나 병원 갈 일 별로 없어. 근데 나는 그냥 체크업만 받고 건강 검진만 받고 뭐 예방 주사 맞고 또 정말 필요할 때만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달에 500불만 내는 보험을 들으면 그거는 베네핏은 많지 않은 대신에 내가 내는 부담도 적고 적어지죠. 정부에서 주는 보조도 적어지는 똑같아. 거죠. 정부에서 주는 거는 텍스 크레딧은 똑같아요. 500불은 똑같고 200불만 내는 거야. 200불만 나는 내는 거야. 그럼 계속 500불은 똑같이 주네. 정부는 500, 500, 500. 그런데 내가 500불 내던가 350불을 내던가 250불을 내던가. 그런데 회계사 입장에서는 350불만 내고 왜냐하면 나중에 남겨둬라. 나중에 폭탄 맞는다. 왜냐면은 너 그거 크레딧 그거 도로 네가 뱉어내야 돼. 이런다라는 거고.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은 뱉어내지만 베네핏은 절대로
가져가지 못한다. 내가 이미 다 주사 다 맞았고 입원 다 했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는 좋은 거를 갖고 있는 게 나한테는 훨씬 유리하다. 누구한테? 아픈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산을 할 때 인컴이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지만 그때 할 수 있는 리타이먼트 플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 정산할 때 나보고 뱉어내라 그래? 이해를 못해서 조이스한테 따진다잖아요. 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에스티메이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컴이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겠지만 이 오바마 케어를 들 때 분명히 당신 인컴의 변동이 있으면 리포팅을 하세요라는 게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걸 계속 하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요. 그런데 아무도 리포팅을 안 하는 거지. 1년 내에. 그러니까 딱 텍스 보고할 때 내가 원래는 5만 불이라고 인컴을 예상을 했는데 텍스 보고할 때 7만 5천이 된 거예요. 7만 5천이 되면 당연히 당신이 5만 불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받았으니까 그 디퍼런스를 한꺼번에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벌써 다 받은 혜택에 대한 거를 내는 거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나 이 리펀드 받을 계산을 하고 왔단 말이지. 리펀드 할 계산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회계사가 더 내려니까 회계사 당신의 문제가 아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자기 수입이 변동될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특별히 오바마 케어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수입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 이건요 사실 예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내가 오바마 보험을 조금 내기 위해서 일단 조금 들어가시는 거지. 그럼 처음서부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줄여서 들어가시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 텍스 신고를 했을 때는 5만 불 번다고 해놓고 왜 7만 5천 불 벌었냐.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에서 보조해 준 거 도로 내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물어내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센 보험을 들어라. 몸이 만약에 불편한 분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사실 뭐 별 지장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사실은 포인트 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 안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세요. 자, 보험료가 왜 비싸게 나올까요? 수입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수입이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이 프로텍트 할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안 아파서 정말 땡큐 감사 모든 것이지. 만약에 아파서 뭐 이머전시 룸에도 갔다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내가 100% 다 내 주머니에서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 팔아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브론즈 플랜, 뭐 아주 헐거운 플랜이라도 정말 내가 이머전시 갔을 때 뭐 한 7,000불까지만 내가 내고 그 나머지 거는 보험에서 다 책임져주는 그런 보험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게 프로텍션이 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인컴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디퍼런스를 벌금으로 내고 텍스도 많이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을 사용해가지고 그거를 차라리 이만큼을 그냥 리타이먼트에 딱 넣어놓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인컴으로 맞출 것이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디덕터블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텍스 디덕션을 그만큼 디덕터블이 되는 디덕션이 되는 그런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에 넣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밖에 모르잖아요. IRA.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6,000불씩 그다음에 뭐 50살이 나오면 7,000불씩 뭐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면서 본인 이외에는 인플로이가 없는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솔로 401k 같은 거 그런 걸 이용하시면 진짜로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솔로 401k는 그 리밋이 없어요? 있죠. 얼마? 있지만 지금 66,000까지도 가능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12월 31일까지 오픈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2022년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인컴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오픈하면 해서 컨트리뷰션 하면 올해 게 정리가 되고 또 내년은 내년 거에 하고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가 12월이 넘어갔어.
근데 내가 텍스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오메 나 이거 예상보다 많이 벌었어. 이러면 어떤 방법이 없나요? 인디비주얼은 그냥 인디비주얼 IRA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셉을 해야 셉으로 되는. 심플 셉 IRA, 셉 IRA를 해서 그렇지만 이거보다는 리밋은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꽤 되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401k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조그맣게 심플 IR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리고 뭐 싱글인데 얼마죠? 6만 6만 8천 불 미만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IRA까지도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디덕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래서 2023년부터 뭐가 얼마나 더 달라지는 상품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상품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아까 막 여기저기 바꾼다며. 아니 그게 똑같이 HMO에다가 네. 그 안에서 뭐 디덕터블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트워크에서 뭐가 있고 없고 이 차이지. 그러니까 네, 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들어야 하는 그 문제지. 뭐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스트럭처가 스트럭처가 바뀌는 바뀐 건 건 아니에요. 그럼 바뀌는 게 없어요? 2023년에? 그다지. 그런데 네. 바뀌었다기보다도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2023년부터? 2023년부터 No Surprise Act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HMO다 보니까 이게 이머전시 룸에 가서 이게 네트워크가 아닌 병원에 가게 되면 비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머전시 룸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앰뷸런스 빌 같은 거 혹은 이머전시를 실려갔어. 근데 마취를 해. 근데 이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네트워크가 아니야.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응급실은 전부 오바마 케어가 HMO든 PPO든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에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PPO요, HMO요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렇게 라이프 스트레트닝 문제였냐 그거를 물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막 분초를 막 가리지 않고 빨리 가야 하는 거는 아무데나 가갖고 진짜 그렇게 받아들여 심장에 이상이 있다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막 피가 난다든가 이러면 근데 우리 조이스처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있을 것 의식이 의식이 났어. 돌아오면. 그래서 이름 얘기해봤더니 조이스예요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러면은 이제 내 네트워크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라이프 스트레스닝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갔어. 근데 거기가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해서 비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No surprise bill. 또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응급실에 갔어요. 근데 이제 마취과 의사가 오셨어. 근데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런데 이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네트워크가 아닌데 했어. 그분이 하셨어. 내가 또 서프라이즈 비를 받았어요. 그것도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어필해요? CMS. 그러니까 No Surprise Act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노 서프라이즈 액트 근데 사실 벌써 있었잖아.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부터 적용이 가려고, 된다고. 지난번에 적용이. 언니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 보험 얘기하다가. 이야. 네.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인플로이가 가족을 오바마 케어를 들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에이전트한테 찾아가셨을 때 그 관계를 물어보시고 설명을 확인을 하시고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가족이 이거 뭐라자면 아빠가 일을 하고 아빠 회사에서 아빠가 이제 건강보험을 받아. 근데 이제 부인이 있고 예를 들어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세 명에 대한 보험에 대한 거, 그렇지.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보시라 그 뜻입니다. 그죠.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그 영어가 충분히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분들이 그 트랜슬레이터를 애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올해 그냥 다시 한번 강조된 것 같아요. 그게 워크 잘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 사람 끼면 더 괴롭. 자, 어쨌든 미니멈 수입이 있어야지 오바마 케어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개인은 13,590불. 그다음에 4명의 패밀리 멤버다 하면은 27,750불이 바람 프라이스인데 이게 이만큼 그거보다 1불은 더 벌어야지 오바마 그렇죠. 케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under 65 years old가 안 되는 사람들의 보험, 모든 보험이 다 오바마 그룹 인슈런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ACA 액트에 다 적용이 다 돼요.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뭐 맨데토리 커버리지라든지 뭐 퍼센티지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적용이 돼갖고 그 그룹 인슈런스도 예전에 할 때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 안에 뭐 뭘 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되게 복잡해졌는데 어찌 됐건 그래서 인슈런스가 속편해. 예, 인디비주얼리 인슈런스를 들 때는 뭐 이렇게 오바마 케어라고 가는 그쪽밖에는 길이 없어요. 보조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문제지 다 똑같은 오바마 케어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올해는 한 달이 연장이 돼갖고 1월 15일까지 가입 또는 변경을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급한 사람이 1월 1일 날 뭘 했어. 내가 플랜을 딱 골라가지고 뭐 에이전트 도움을 받든 그래서 픽업 플랜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변경할 수 있어요? 15일까지는. 대신에 이제 이펙티브 데이시 달라지는 거지. 아니 1월 1일 날 들었다며. 1월 1일 날 들으면 그러면 이펙티브 아니 데이시 11월 1일 날 제일 먼저 가입을 했는데 12월 1일 돼가지고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고치고 싶어. 그럼 이펙티브 데이스는 달라지지만 고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펙티브 데이스는 원래 어떻게 1월 1일 바뀌지?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 아니야? 나도 놀랬어.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한 사람들은 이펙티브 데이시 2월 1일이에요. 아니 내 말은 1월 1일, 11월 1일 날 제일 먼저 가입을 했어. 픽업 플랜 했는데 1월 1일까지 안 가고 12월 1일 날 바꿨어. 괜찮아. 그럼 1월 1일부터 이펙트 맞아. 받죠. 그거는 근데 되고. 만약에 이게 넘어가고 1월이 넘어가서 1월 10일 날 하면 2월 1일부터 이펙티브라는 거죠. 2월 1일부터 플랜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플랜은 1월 1일 아니면 2월 1일 날 바뀌는 거네.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서부터 2월 1일 사이에는 11월 1일 날 옛날 사인한 거. 플랜으로. 옛날 걸로. 옛날 게 아니라 1월 1일이니까 아. 11월 1일 날 사인한 플랜으로 그렇지. 1월 한 달은 커버를 받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며칠에 바꿔서 며칠부터 그럼요. 이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침 맞는 거가 좀 많이 해주나요? 여기는 메디케어처럼 그렇게 안 해줘요. 아. 원래 메디케어 자체에서는 심 안 해주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그런 거 침 같은 없어요? 거는 거의 없고 카이로프랙터도 가는 횟수가 거의 정해져 있고. 근데 다운사이드가 그건 것 같아요. 오바마 케어를 해서 다 모든 국민한테 어퍼를 해준다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내가 개인이 내가 원하는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를 봐야 되는 사람은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럼 골드를 들어야지 뭐. 골드도 못 봐. 골드를 들어도 네트워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그럴 경우에는 PPO인가 이걸로 들면 안 돼요? PPO. 또 안 한다잖아 이제. HMO밖에 없다니까. 그 보험회사들이 마켓 손해 자체에. 보니까 안 한다잖아. PPO가 없다고? 없어. 네, 그런데 비즈니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인플로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2명이긴 하지만 그룹 보험으로 드실 수는 있어요. 에이전트는 굉장히 고달퍼요. 왜냐하면 그룹 보험이 뭐 2명 이렇게 인플로이가 있으면 페이퍼 워크는 100명 있는 것처럼 해야 돼. 네. 근데 이제 2분 거만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안 하시는 분은 either 건강보험을 어프하는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요새는 네.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뮨 시스템 때문에 아프시고 그런 그렇지. 분들은 희귀병도 있고. HMO가 도움이 안 돼. 근데 오바마 케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반에 사실은 프리벤트하는 거다, 예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었던 시절에는 우리 미국에서요, 이가 없으신 분들, 치아가 없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가 길에서. 그리고 의외로 다리가 없으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는 데가 달튼이었잖아요. 이제 좀 약간 시내가 아닌 곳에 살았었는데 그 이유가 당뇨를 키워서예요. 맞아. 당뇨를 그냥 당뇨인 줄 알지만 병원 가는 거 돈 많이 들고 약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식이요법 같은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사실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하니까 결국은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치아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굉장히 힘든 게 당뇨 합병증으로
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시고 당뇨합병증으로 블라인드가 되시는 그럼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계속 보호하고 치료해 줘야 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전부 경제 논리로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메디케어가 되기 전에는 다 각자가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어포드할 수 없는 사람은 병을 키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의료 비용이 정부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불어났어요. 그런데 민영 의료 보험 회사를 써야 되니까 처음에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발의했을 때 저항이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나라 전체가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웠고 그리고 뭐 페널티 문제가 굉장히 그렇지. 심각했었어요. 처음에 2014년에는 오바마 케어를 들지 않으면 페널티가 벌금을 물린다. 지금도 어떤 스테이트들은 그래요. 캘리포니아. 그래서 벌금 무서워서 의료보험비를 내야 되게 만들겠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2014년에 이제 오바마 케어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는 일정한 기간 내에 갱신하고 자기가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저런 신고들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 하는 게 이 미국에서 살면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좀 괴롭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그 모든 거를 다 대신해 줘야 되니까. 어쨌든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 ACA 갱신과 가입을 하는 날입니다. 할 얘기 다 하셨나요, 오바마 케어? 한 가지는 그 어떤 변경이 있거나 그럴 때 네. 이제 연중에 수입이 변경할 때는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뭐 그 무슨 직장을 잡아서 뭐 가족이 빠진다, 자녀들 빠지거나 또는 뭐 캔슬을 했거나 뭐 뭔가가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거를 그냥 에이전트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팔로우하는 그런 그 어떤 헤빗을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가 빠지고 그러면 보험료는 좀 어저스트가 돼서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나갈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사람의 은행 어카운트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또 마켓플레이스라는 데서 뭐 이런 사람이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잘 그 팔로우업을 하셔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캔슬을 하거나 이런 중요한 변동 사항을 에이전트랑 하실 때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내가 언제부터 무슨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메일을 하거나, 뭐 그게 안 되면 문자라도 서면으로 해서 그리고 받았냐고까지 확인을 하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의 일은 본인이 책임지는 게 사실 맞죠. 그렇죠.